여러분, 이번 34회는 정말 대박입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이 납골당해서 발견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세리가 범수에게 던지는 운명을 바꿀 고백이 모든 걸 뒤바꿔 놓을 텐데요. 과연 장미애와 강수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까요? 납골당 운명이 속삭이는 곳. 새벽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시간, 한동석의 손은 휴대폰을 붙잡고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다. 어젯밤 발견한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확신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여보세요, 광숙씨? 목소리가 갈라진다. 지금 시간 되시나요? 마광숙은 한동석의 목소리에서 뭔가 절박한 것을 느꼈다. 평소 여유로웠던 그 남자가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를 내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납골당해서 만나요. 제발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마광숙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납골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동석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늘 단정했던 그가 밤새 뒤척인 듯 헝클어진 머리에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앨범을 꼭 쥐고 있었다. 동석씨, 대체 이걸 먼저 보세요. 한동석이 펼쳐든 앨범 속에서 시간이 멈췄다. 20년 전 찬란했던 청춘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졸업사진. 그 한복판에 강민서와 오장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마광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게 뭐예요? 카튼과 동기였어요. 경영학과 82학번. 한동석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페이지를 넘기자 강민서의 세밀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가 나타났다. 장수 오빠가 술도가 일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셨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마광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한동석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그럼 우리가 만난 것도? 마광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동석이 쓸쓸하게 웃었다. 참 묘한 인연이네요. 이미 인연의 끈이 이어져 있었다 싶어요. 두 사람은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광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수 오빠? 정말 오빠가 하늘에서 저희를 이어주신 건가요? 이런 기적 같은 우연이 정말 있는 건가요? 한동석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민서야, 너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어? 돌잔치에 들이운 먹구름.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복 입은 한이가 통통한 손으로 돌상 위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어른들의 환성이 터져나왔다. 우리 한이 뭘 잡을까? 강수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한이의 작은 손이 마이크를 향해 뻗어졌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 순간 마당 입구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나영은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며칠 전 범수의 교수실에서 내뱉었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한이가 갑작스러운 정적에 불안해하며 범수를 올려다봤다. 나영은. 범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이야. 나영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엄마야. 엄마 왔어? 한이는 낯선 여자를 보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범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나영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이가? 저를 모르네요. 목소리에 쓰라림이 배어 있었다. 범수가 날카롭게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언제 한이 곁에 있었다고. 오빠? 나영은의 눈에 섬광이 번뜩였다. 내가 교수실에서 경고했잖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라고? 긴장이 팽팽하게 감도는 순간 마당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오범수 이놈 어디 있어? 독고탁이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악기를 연상시켰다. 한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내 딸을 어디에 숨겨놨어? 독고탁이 범수를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강수와 차동이 재빨리 그를 가로막았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독고탁이 비웃었다. 좋아. 그럼 이 집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다 까발려주마. 독고탁의 손가락이 강수를 향했다. 야, 오강수. 너 이 집안 진짜 핏줄도 아니잖아. 25년 전에 누군가가 버리고 간 주워온 주제.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강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비록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독당하는 건 처음이었다. 더 이상한 건 장미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장미의 목소리는 간절한 애원이었다.
강수는 장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왜 저분이 저렇게 괴로워하실까? 세리의 마지막 고백. 호텔 로비의 피아노 반은 은은한 조명에 쌓여 있었다. 세리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쇼팽의 선율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마지막 음표가 사라지자 손님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세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때였다. 세리야. 익숙한 목소리에 세리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범수였다.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을 때라는 걸 직감했다. 교수님.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 가자 세리야.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아? 세리가 쓴웃음을 지었다. 교수님 여기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로비 한 구석의 조용한 소파에 앉았다. 세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교수님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제가 24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무슨 얘기야 세리야? 전 인형이었어요. 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엄마가 정해준 길을 걷고 엄마가 고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제 의지라곤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범수는 세리의 진심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런데 세리가 범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교수님을 만나고부터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이 뛰는 걸 느꼈거든요. 세리야. 교수님. 세리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저는 교수님을 사랑해요. 범수의 숨이 멎었다. 제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요. 나이 차이도 사람들 시선도 상관없어요. 이 마음만은 저 혼자만의 것이거든요. 범수가 말하려 했지만 세리가 먼저 말을 이었다. 거절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리가 범수의 손을 잡았다.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부모님이 정해놓은 인생이 아닌 제가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볼 시간을요. 세리의 눈물이 범수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 시간이 끝나면 저는 당당하게 교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장미의 25년의 죄책감. 뒷마당에 홀로 앉아있는 강수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독꽃하게 악독한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강수씨?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강수가 돌아봤다. 장미애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왜 오셨어요? 추운데. 아까 그분이 한 말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죠? 장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알고 있던 사실이니까요. 아니에요. 장미애가 갑자기 소리쳤다. 괜찮지 않아요. 강수가 놀라서 장미애를 바라봤다.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강수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사과하세요? 부인께서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있어요. 장미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다. 있다고요. 강수는 장미의 절망적인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직감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혹시 저와 관련된. 장미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25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강수가 조심스럽게 장미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으세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형들이 있고 형수님이 있고 그걸로 충분해요. 강수의 따뜻한 위로에 장미애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따뜻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했다. 마광숙과 한동석, 새로운 시작의 다짐. 석양이 물드는 카페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오늘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동석씨? 마광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다. 네, 광숙씨.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광숙의 눈이 촉촉해졌다. 장수 오빠와 민서씨가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조금은 마음을 열어볼게요. 마광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하지만 천천히요. 장수 오빠한테도 민서씨한테도 떳떳할 수 있을 만큼. 한동석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당연하죠.
우리 둘 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으니까 더욱 신중해야 해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카페 창문으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그들을 부드럽게 감쌌다. 흥수의 첫 질투. 동물병원 앞 카페. 옥분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원장님과 구름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흥수의 가슴에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뜨겁고 쓰라린 그리고 어둡고 질척한 감정. 이게 질투라는 거구나. 평생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던 흥수에겐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눈앞이 부해졌다. 참을 수 없었다. 옥분. 흥수가 카페로 뛰어들어갔다. 옥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어머, 흥수 오빠? 여기서 뭐 하세요? 흥수의 시선이 원장님에게 향했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옥분, 이분 누구야? 아, 이분은 우리 구름이 치료해주신. 알았어. 흥수가 퉁명스럽게 말을 잘랐다. 옥분이 당황했다. 오빠 왜 이렇게 무뚝뚝하세요? 흥수가 옥분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원장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옥분, 저 사람이랑 뭔 사이야? 무슨 사이긴요? 그냥 수의사랑 보호자. 그냥 안 좋아. 흥수가 딱 잘라 말했다. 너한테 너무 친근하게 구는 것 같아서. 옥분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 오빠 혹시 질투하시는 거예요? 흥수의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질투? 질투가 아니라. 흥수가 더듬거렸다. 그냥 신경 쓰여서 그래. 옥분이 피식 웃었다. 첫사랑하는 소년처럼 어색해하는 흥수가 너무나 귀여웠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34회. 세리의 절절한 고백. 교수님을 사랑해요. 마광숙과 한동석의 운명적 발견, 그리고 장미의 25년 죄책감이 폭발하는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것 같아요. 과연 장미애는 언제 강수에게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세리의 간절한 사랑이 범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독고탁은 장미애와 강수의 진짜 관계를 알게 될까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본방송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에 방영되니까 꼭 본방 시청하세요. 이 내용은 본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방송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